안녕하세요, 임승현입니다. 이번 영상도 임사부 창업노트에 관련된 그 두 번째 꼭지 대리운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제가 이거를 왜 쓰게 됐고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이라는 경험을 또 20대 때 우연찮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대리운전이라는 일 자체를 내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 저 또한도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해서 좀 안 되고 정말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연히 보게 되고서 시작한 게 대리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만약에 네가 20대나 30대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도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대리운전을 꼭 다시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저도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은 주변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의 경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대리운전 했던 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 직종이 그때 당시만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히 뭐 술 먹는 사람들을 운전해서 집에 바래다 주는 일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일이 많겠어요. 술 먹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당연히 뭐 대리운전 보험 같은 것도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었고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대리운전이라는 사업화가 되기 전의 일이다 보니까 주먹구기식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랬습니다. 뭐 저 또한도 저도 대리운전을 그렇게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갖고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부천 중동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무실이 제가 보기에는 한 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먹자골목 쪽에 이렇게 사무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평이 안 되는 곳에서 면접을 그날 이렇게 뭐 면허증 있냐 뭐 운전할 줄 잘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다 되더니 오늘부터 바로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순진했죠. 저도 그때는 잘 모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쉽게 나를 채용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날부터 열심히 아무튼 뭐 콜 받는 대로 이렇게 운전도 하면서 지금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이. 그리고 제가 무엇을 여기서 느꼈냐면은, 첫 번째는 저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보급이 좀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던 시기다 보니까, 제가 지리를 잘 몰라요. 지리를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들어오신 고객은 술을 드셨으니까 어때요? 차에서 자잖아요, 보통은. 어디로 갑시다 하고서. 근데 제가 지리를 모르다 보니까 가는 와중에 고객님을 자꾸만 깨우고 물어보죠. 저기 혹시 사장님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이거를 이제 수도 없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고객은 잘만 하면 깨우고 대답해주고 잘만 하면 깨우고 대답해주고 예 이런 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그쯤부터 야, 이 일은 너무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왜 매력이 있냐? 일단은 너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고객들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직업에 대한 사실 제가 매력에 좀 빠졌습니다. 이유가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하루에 5명을 만나서 운전을 했다. 일주일만 돼도 30명을 넘게 제가 만나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하는 얘기와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리운전만큼은 100% 이거는 서비스업이구나. 내가 이거를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고객들의 반응이 달려옵니다. 서비스를 정말로 잘하고서 하면은 당연하죠. 서비스업이니까 팁을 또 많이 주세요. 하지만 서비스가 엉망이면 팁을 안 줍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2주차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야, 이 고객들이 다시 한번 나한테 오게끔 하는 전략을 짜자라는 게 일단 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객이랑 저와의 가는 동안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핸디캡이 아까 얘기했던 지리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을 재우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고객이 차에 탔을 때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게 뭐냐? 첫 번째, 고객이 타자마자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었으니까 숙취 해소제를 한 병을 드리자라는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만원짜리 손님이건 2만원이건 신경 쓰지 않고 저는 무조건 드렸는데, 예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당연히 유통을 하다 보니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유통 구조, 그렇죠? 도매상, 소매상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취 해소제를 제가 도매상을 찾아가서 직접 큰 한 박스에 100병이라는 들어있는 한 박스를 도매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매가가 제 기억에는 병당 300원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조금 저렴했는지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근데 보통 이런 제품들이 약국에서 보니까 한 2,000원 정도 뭐 이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디션 같은 이런 숙취 해소제 있죠. 예, 뭐 아스파라기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래서 고객한테 전략을 짰죠. 이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기분을 확 하자라고 해서 숙취 해소제를 준비한 다음에 허리띠에다가 그 색에다가 숙취 해소제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고객이 딱 차에 타는 순간 저는 무조건 드렸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대리기사입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라고 물어보면서 예, 바로 저기 술 한잔 드셨는데 여기 숙취 해소제 하나 좀 드십시오. 라고 하면은 정말로 고객들은 다 까무러쳤습니다. 다 놀래고. 왜냐? 첫 번째는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요즘에 가끔씩 대리운전을 부르지만은 요즘 어때요? 시스템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다 뜨는 거 받아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더 안 하죠. 뭐 그때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객을 첫 번째 길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객과의 이렇게 친해지는 어떤 그런 가는 동안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 고객이 다시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저는 이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숙취해소제를 딱 주니까 2명이 타건 1명이 타건 저는 무조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들은 다 깜짝 놀래죠. 아니 무슨 기사가 이런 걸 주냐고, 저 처음 받아봤다고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다 보니 고객 눈에는 일단 기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하죠. 고객님, 제가 사실은 어디 뭐 예를 들어 서울에 무슨 동인데 제가 요 화곡동 지리를 잘 모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가는 길에 지리를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은 정말로 100이면 100분 다 걱정하지 말라고. 왜? 한 잔 딱 드셨잖아요. 숙취해소제 한 병을 먹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 서비스를 받고 대접받는 기분을 딱 듣는 순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가는 동안에 그 다음부터는 뭐 지리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왔던 경험서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서부터 이거를 그냥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일단은 그냥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들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분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솔직하게 물어보면 이분들은 솔직하게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저는 알게 되고요. 이거를 마케팅 전략적으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임승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명함을 요만한 명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임팀장이라고 무슨 대리운전 기사 임팀장 해서 왜 드렸냐? 첫 번째는 이 고객을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기 위해서 저는 전략을 짰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손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조그마한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있는데,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제 고객님을 대리운전한 임승현 대리기사입니다. 고객님과의 첫 소중한 만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연이 되면 다시 한번 고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분명히 오늘 데려다 줬는데 마지막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이 편지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읽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어떻게? 내릴 때 몰래 손편지를 명함이랑 같이 넣어 가지고요, 요만한 조그마한 편지에 겉에다가는 뭘 붙였냐, 제가 레모나를 붙였습니다. 레모나를 스티커로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내릴 때 아주 고객님 모르게 기어박스 앞에다가 살짝 놓고 내렸어요. 또는 그 계기판 같은데, 근데 저는 거의 다 기어박스에 놓고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딱 기아를 바꾸려고 할 때 눈에 띕니다. 그때 그거를 보고서 이게 뭐지 하고서 열어보는 겁니다. 열어봤을 때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을 보면서 와, 어저께 운전했던 이 대리기사 참 숙취해소제 좋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느낌이 좋았는데, 야, 마지막까지 이런 감동 전략을 짜는구나 라는 어떤,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바로 실행을 해서 저는 출근이 아무래도 대리기사다 보니까 5시 출근했습니다. 오후에. 그때마다 출근을 하면 무조건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계속 썼습니다. 쓰다 보면서 이런 전략적인 거를 계속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콜이 그냥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빗발치듯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했던 사람 또 들어오고, 오신 분들 전화 올 때마다 이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혼자서 커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콜 전화를 받으면은,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쯤에 나와 있어갖고 다시 부천으로 복귀하려면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죄송한데 다른 대리운전 기사 대리회사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고객님들이 꼭 그래요. 아니라고. 임 팀장 올 때까지 내가 차 안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냥 오시래요. 그냥 오래요. 와서 전화 달래요. 이런 고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운전을 이제 막상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고객님 인사드리고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예요. 와, 정말 자기는 대리운전을 수도 없이 이용하고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운전하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 처음 봤고, 당신과 같은 이런 감동 전략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달쯤인가부터 안 되겠다 싶었고 대리운전 회사를 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회사를 차려갖고 주변에 이제 한 달 해보니까 근처에 있는 뭐 우리 동생들도 있고 아는 대리기사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삐끼라고 해서 막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고 동생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 몇 명, 한 3명부터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 서비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출근하면 다 같이 편지 쓰고 하루에 6통 쓰십시오 편지. 그리고 레모나 붙여드리고 그분 주머니에다가 숙취해소제를 다 채워놓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다마스라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또 사무실처럼 이용도 하고 또 간혹가다 픽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픽업만 또 전문으로 해주는 기사님도 계셨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그날 고객님들을 운전할 수 있는 준비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참 사무실도 없고 다마스 같은데 한 곳에서 했지만은 진짜 몇 개월 만에 이 콜수와 고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실은 우리 기사님들 또한도 이 전략을 쓰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친한 동생 같은 경우 형, 와 장난 아니에요. 고객님들이 이거 한번 주고 다음에 콜이 오는데 저만 찾아요. 저 아니면 안 한대요. 그리고 팁도 엄청 많이 줘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자랑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면서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나이가 50이건 40이건 뭐 30이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출근하면 무조건 편지 씁니다. 그리고 레모나 붙이고 아스파라긴산 숙취해소제 딱 준비하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그래요. 대리운전을 할 때 주변에서 그래요. 뭐 진짜 뭐 그렇게 할 게 없니? 젊은 나이에 이런 거라니. 뭐 주변 사람들도 항상 그랬으니까. 아니 무슨 뭐 젊은 애가 다른 일을 해야지, 직장을 다니든지 해야지 무슨 일을 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리운전 일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되게 이렇게 이런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지금 이렇게 고객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여기서 느끼는 게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